네, 안녕하세요. 오보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오후 11시 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체코 왕자 NFT를 통해서 가족 역사를 보존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네, 뭐 NFT는 미변조가 불가능한 그 본인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을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NFT를 통해서 이런 족보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진짜 신박하긴 하네요. 다음 뉴스는 카르다노 새 프로그램의 언어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카르다노는 에이다죠, 에이다. 근데 이제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 언어가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던 거랑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그 코인 재단들마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여러 가지 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다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 같고요. 뭐 사실은 뭐 네,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게 뭐 엄청나게 대단하다 아니다는 아닙니다. 지금 요즘은 뭐 툴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카르다노가 뭔가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언어에 관해서 좀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코인은요, 저작권이 없는 거 아세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열려 있어요. 응? 그런데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런 언어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스켈, 하스켈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런 오픈 소스들을 이 오픈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뭐 하겠다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에이다 개발하는 부면에 있어서는 호재다. 가격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카르다노에 관련된 기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슈화를 계속 시키고 있는 겁니다. 솔라나 뉴욕의 오프라인 매장 낸드시라고 합니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물량 부분에 있어서. 물량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잡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라나 코인은 이슈가 있는 코인들은 잠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드리죠. 8,000개 비트코인의 단기 하드 드라이버 버린 남자. 로봇개 동원해서 찾을 계획이다. 핀볼드에 따르면 2013년 8,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의 단기 하드 드라이버를 실수로 버린 누군가가 하드 드라이브 찾기 위해서 로봇개를 동원할 계획이다. 이 로봇의 가격은 한 7만 4,500불이래요. 근데 걔가 어떻게 찾겠다는 거야? 로봇개 이름은 뭐다? 2013년부터 하스웰이 쓰레기 매립장에 접근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막아왔다. 아무튼 2014년도에 자기가 하드디스크를 버렸는데 그 하드디스크를 찾으려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냄새가 나잖아요. 쓰레기통이니까. 그래서 로봇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드웨어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은다고 해도 그게 복원이 될까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스타트업 앱토스에서 1.5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코인판으로 아직도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0개의 비트코인 초과 보유 주소가 1개월 내 가장 적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큰 의미가 없어요.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을 수는 있는데 보통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지갑을 쪼개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코인 수량을 쪼개기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0.1개인가 0.01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뭐 이런 관점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20 10월 암호화폐 과세 표준화 논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네요.
G20이면 주요 20개국이죠. 여기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하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세 같은 경우는 나라들마다 각각의 과세 표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요 20개국이 과세를 표준화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G20에서 만약에 표준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과세가 아니라 규범을, 규제를 표준화를 시키는 게 맞겠죠. 요거는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산 운용사 슈로더 암호화폐 회사 네, 프로테저 소수 지분을 매입했다.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회사를 투자했다는 거죠. 예. 슈로더라는 곳에서 암호화폐 회사에 지분을 매입을 했다,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코인 시장이 망할 거라면은 과연 이러한 회사들을 매입을 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탈릭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들의 훌륭한 옵션이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넘어가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그 채굴에 대한 이 지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하고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빛을 볼 것인지 좀 지켜봅시다. 요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3반기 비트코인 평가 손실을 1.7억 달러다 손절을 했죠.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손실이 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여러분 1억 7억 달러 1.7억 달러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손실률도 크게 보이는 겁니다. 퍼센트지로 따져봐야지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네, 카타르 국립은행 리플렛을 통한 카타르와 필리핀의 송금 서비스 시작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파트너사인 카타르 국립은행이 카타르 필리핀 직접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리플렛은요, 이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 어플 어떤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리플이 사용돼서 실제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리플에게 있어서 이거는 약간 호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도 리플을 좀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리플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특정 코인들이 날아간다고 한다면 그 코인은 두 개를 생각합니다. 에이다와 리플입니다. 네, 비탈릭 비드라시아 2022서 이더리움 2.0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9일부터 7일까지 비드라시아 위크 그가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에서 이더리움 2.0 비전을 공개할 거라고 해요. 아무튼 뭐 비탈리 여러분 다음 주쯤에 한국 옵니다. 다음 주가요? 8월 7일인가 8월 8일 날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있거든요. 그때 한국 옵니다. 비탈릭 한국도 오니까 그때 뭐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입장료는 50만 원입니다. 네,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에 얼마가 유입이 됐다? 거의 3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 코인판에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7년에서 10년 쉬면 비트코인 지갑 보유량이 5년 이래 가장 적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지갑들이 슬슬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밑에서 뭔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권도영 테라폼 레스 루나 코인이죠. 미국에서 또 다른 집단 소송에 피소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후우비 재팬의 OMG가 그거예요. 오미세고 맞나요? OMG가 아무튼 오미세고 맞죠? 오미세고가 후우비 재팬에 상장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거는요 좀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냥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코인을 상장시키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코인을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상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상장되는 코인들이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곳에 상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코인에 대해서 안정성에 관해서는 보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세고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보장받았다. 상폐되거나 이럴 위험성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세고에게는 뭐 가격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줄지 모르겠지만 호재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 빅5가 나왔네요. 먼저 FOMC의 금리 결정이죠. 네, 현재 0.75% 인상이 유력하고요. 1% 정도의 인상도 가능하다. 아마 1% 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 근데 만약에 0.75%가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약간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네,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3시 30분쯤에 발표가 날 겁니다. 그날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봉 캔들 차트 기준 200주 이동 평균선이 22,800달러를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예, 저도 현재 22,000불이 이 초록색 선입니다. 초록색 선. 예, 초록색 선 지금 네이션 차트인데요. 네이션 차트에서는 그 자리에서 빨래거리처럼 걸어놓고 버텨주고 있죠. 주봉에서는 이게 아마도 요소가 이 가격인 것 같아요. 이 가격. 주봉에서는 이 가격. 이 가격을 넘겨주느냐 마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 네, 지난주 채굴 난이도 5% 급락, 1년 내 최대 폭 하락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채굴 난이도는 채굴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가고요. 채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난이도는 하락을 합니다. 채굴 난이도 하락을 했다는 소리는 최근에 채굴업자들이 채굴기를 잠시 멈춰놓고 있다는 얘기고요. 채굴기를 멈춰놓고 있는 이유는 현재 비트코인 하나를 캐는데 전기 비용이 보통 약 24,000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2,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은 전기를 써서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떨어진 거고요. 제 경험상 그리고 이 코인장에서는 이처럼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는 거, 채굴 난이도가 떨어지는 이 바닥자리, 비트코인의 원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채산성이 나왔을 때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얘기예요. 네, 그리고 MVRVZ 지표 마이너스 전환, 과매도 영역 진입. 예, MVRV 지표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이게 0 이하로 떨어지면은 감매도고요. 0 위로 올라가면 감매수거든요. 근데 현재는 마이너스 전환했다. 현재 지역은 과매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크립토 공포 지수가 투시 회복돼도 비트코인 약세 지속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비트코인은 뭐 한 번에 크게 올라가긴 힘들겠죠. 하지만 투자 심리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쿠쿠이 CEO 인도 암호화폐 과세 긍정적인 시그널 투자 확대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인에 대한 규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규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규제가 만들어질 때는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 자체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들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기관들이라든지 기업들, 돈 많은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무 보장도 안 되고 보호도 안 되는 곳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할 수 있지만 그런 곳에 10억, 20억 투자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세가 이루어지고 규제 규범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예, 뼈대를 만들어 주는 거다. 이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3대 거래에서 비트코인 선물 롱숏 비율 어떻게 됐나요? 보면 지금 숏이 좀 더 많네요. 롱보다는 숏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이 좀 떨어졌나요? 아무튼 그렇다. 분석 거래소 고래 입금 비트코인 비중 아직 위협 구간 약세장 안 끝났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거래소에 사실 비트코인 고래들의 입금량을 보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래소에 비트코인 고래들의 입금량 자체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 거래소 물량이거든요. 이때가 불장이었습니다. 불장일 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거여서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소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집어 던지기 위해서는 거래소 물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지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이 빠져요.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에 공급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 공급이 없다는 소리는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 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약세장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 문제긴 하는데 일단 저렇게 물량이 계속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시장에 물량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약세장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왜? 거래소에 갑자기 물량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거래소에 물량이 언제 들어온다고 말씀드리죠. 누군가가 팔 생각이 있을 때 거래소에 물량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거래소에 물량이 늘어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들어왔다면은 이거는 세력이라든지 고래들이 물량을 입금하는 거다. 그러면 고래들이 입금을 해서 그 가격을 바로 팔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개인적인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거래소로 그 코인을 옮긴다 하면은 옮기자마자 파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갈 때 기다리다 팔겠죠. 예, 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예, 아무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아직 팔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고래들이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네, 위믹스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사라고 말씀드리죠. 이미 위메이드 대표 7월달 월급 5,200만 원어치 위믹스 추가 매입 이거 대놓고 주가 조작이에요. 예, 겨우 5,200만 원짜리 산자 사잖아요. 이 기사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호재다라고 하면서 몇십억, 몇백 원어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말장난 하는 거고 선동하는 거거든요. 야, 나도 이렇게 샀으니까 니네도 사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특히 대표가. 그래서 저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위믹스라는 코인은 올라가죠. 어제도 좀 올라갔죠, 가격이. 이런 것 때문에 장난치는 겁니다, 장난치는 거. 네, 얘네들은 코인판을 잘 이용해요. 대놓고 장난친다. 근데 저런 친구들이 결국 나중에 다 설거지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위믹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네, 카카오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 독립 앱으로 나왔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카카오톡 보면요. 클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그게 지갑입니다. 암호화폐 지갑. 오픈님 그럼 여기다가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코인들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요. 예, 클레이턴으로 만들어진 코인들만 넣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뭐 모든 코인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레이트 기반 코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별도의 앱으로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별도 앱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네, 코비드에서 퀀텀의 이출금을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지금 퀀텀이 최근에 좀 올랐죠. 올랐던 이유는 하드포크 진행. 그때 8월 며칠인가 하드포크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깜빡하고 있었네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아로나와 투자자 골드유 빗썸이 계좌 정보 한 건쯤에 넘겼다. 빗썸이 재단과 한 건쯤에 자신들의 계좌 정보를 상의도 없이 넘겼고 해당 계좌를 사고 계좌로 묶어 거래를 못하게 함으로써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골드유 측은 25일 해당 손실에 대한 빗썸 측에 별도로 소송 검토에 있다고 밝혔다. 빗썸은 골든 측의 계좌 정보를 작성해 재단 측에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계좌들이 재단의 것인지는 잘 모른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컴 측에서는요. 좀 말이 많아요. 얘네들은 기업 윤리관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한컴에서 예, 뭐 다른 싱가포르인가 어디에다가 재단 하나 만든 다음에 재단에다가 자기네들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100% 지분을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뉴스에 띄웁니다. 우리 한컴에서 어떤 코인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 그러면 그 코인 어떻게 돼 있어요? 대기업에 투자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코인의 가격 막 올라가겠죠. 근데 그 코인의 가격의 지분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한컴에다 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컴은 자기네 회사에 자기네가 투자하고 그거를 뉴스화 시켜가지고 가격을 펌핑 시켜가고 자기네들이 수익을 먹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뉴스에서 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한컴 그래도 한때 한글과 컴퓨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IT 버블 시기에 그래도 대표하는 기업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게.
네, 최근 이더리움 가스비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고 하죠. 이더리움 가스비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사용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폭등했던 이유는 디파이랑 NFT의 활성화였죠. 근데 현재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저렴해진다는 것은 NFT와 메타버스 뭐 이런 디파이 같은 게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이상거래, 김푸놀이, 환치기, 암호화폐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요, 김푸라는 게 있잖아요. 해외보다 국내가 코인이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해외로 돈을 송금을 해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을 더 싼 가격에 사서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 해외에서 비싸게 싸게 사가지고 국내에다 비싸게 팔거나 국내에서 싸게 사서 해외에다가 비싸게 팔거나 이거를 양방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외환법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송금이 많은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조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파악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래를 누가 했다? 가상 자산 거래소들도 이런 짓을 했다.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다고 해요. 예. 가상자산 변동성 롤러코스터 사기꾼 판치는 혼탁한 시장 됐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만 그랬나? 옛날에도 똑같았지.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네, 보이저 디지털이 그 파산하려고 했죠. 그래서 FTX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 지급도 했고요. 또 인수까지 하려고 했는데 보이저 디지털에서는 FTX에 인수를 거절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고객들의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피해를 주기 싫었으면은 본인들이 더 잘했어야 되죠. 오히려 FTX 창업자는 보이저 디지털의 파산 절차가 오래 걸리고 그게 더 사용자의 피해만 키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서로 입장이 좀 반대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인수하는데 왜 피해자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FTX에서 사용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인수해 주는 게 맞습니다. 보이저 디지털에서 인수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수익 상대 비트코인 물량 최근 1개월 대 최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 1개월 동안 평균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익성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오늘 뉴스는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인에스 모닝 마켓 브리핑 좀 늦긴 했는데 잠깐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일단은 1조는 넘겼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시총은 1조 넘긴 상태고요. 최근 매도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비트코인이 22,579달러에 거래되면서 최근 24시간 동안 0.57% 상승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현재로서 22,000을 약간 깨져 있습니다. 네. 0.01개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주소서도 몇 개인지 뭐 10억 개요.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천만 개, 천만 개를 기록했다. 이런 거예요. 재밌는 게 비트코인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거래수는 줄어드는데 0.01개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지갑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9월에 진행될 이더리움의 POS 진행을 두고 이더리움이 뭐 상승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강제 청산된 거 보면은 숏이 60% 청산됐습니다. 오히려 롱은 40%밖에 청산 안 당했고요. 숏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를 청산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트윗, 자유에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언제나 저평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멋있다 이 얘기. 크라켄 마케팅 이사 된 헬드가 얘기한 건데요. 크라켄은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죠. 그 누구는 가소평가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있어서 자유성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뭐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우리 모두
지금 많이 힘들 거고요.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던 비트코인 투자하시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코인 시장은 그동안 존버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과연 내가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멘탈을 관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관리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멘탈은 충분히 가능한데 현금을 더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버틸 수 없어서 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코인 투자는요, 여유 자금으로 하시고요. 절대 빚내서 하시거나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2022년 7월 25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